부자 되면 나라가 어려울 때 주식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어려울 때. 삼성전자, LG엔솔, 카카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 엔지엔솔, 포스코올리스, 금양, 알테오젠, HLB, 카카오, 이스페타시스, 펩트론하고 테슬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요새 많이 올라와가지고 신났더라고. 근데 주가가 영원히 올라가는 거 없죠? 2차전지 영원히 올라갔습니까? 카카오 영원히 올라갔습니까? 삼성전자 영원히 올라갔습니까? 2차전지는 아주 오래오래 쉴 거야. 2차전지는 아주 오래오래 쉴 거니까 가까이 가지 마, 2차전지. 가치 투자를 말한다의 한 부분입니다. 얼마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했나요? 처음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방 하나짜리 사무실에서 저에게 포트폴리오를 맡길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FMC가 첫 번째 고객이었는데 그 회사는 아직도 저의 고객입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고평가된 자산을 사지 않기 위해 가격이 떨어진 회사의 주식을 샀던 것입니다. 1981년에 석유회사 주식은 인기가 많았는데 우리는 그런 주식을 완전히 피했습니다. 비싼 주식을 팔고 채권을 샀죠. 1981년에는 채권의 70%를 투자했습니다. 아시겠지만 1981년 10월에 장기 재무성 채권의 이자율이 15%가 되어서 200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채권을 살 수 있는 2세기 만의 최저기였죠. 채권은 주식보다 훨씬 쌌고 누구라도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투자회의에 갔었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채권이 주식에 비해 훨씬 싸지만 채권은 30년간 약세장이었다고 하더군요. 좋은 기회가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내내 우리는 비싼 주식을 팔고 싼 채권을 샀습니다. 1987년 시장 붕괴 때 포트폴리오의 40%가 재무성 제로 쿠폰 채권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 채권들은 올랐고 주식은 떨어졌죠. 현재 이 전략은 전술적인 자산 배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이후로는 주식과 채권을 보다 공정하게 비교하는 자산 배분 산업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회가 더 이상 생기지 않아 그 전략을 그만두었습니다. 200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현금 잡아먹는 닷컴주들과 많은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고평가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식은 오랫동안 계속 올랐고 사람들은 그 주식을 사지 않을 수 없었죠. 100배 주식은 말 그대로 어떤 주식 가치가 100분에 상승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00배는 하나의 제시고 사실은 삼성화재 같은 거 보면은 1000배도 넘게 올라갔죠. 좋은 주식은 1000배도 넘게 올라갑니다. 1000배 올라가는 주식을 찾아서 여러분이 모아가시면 돼요. 1000배도 넘었죠. 여기 240원에서 40만원이니까 약 2000배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DB손해보험 100원도 안 했어요. 100원. 1000원이면 10배, 만원이면 100배, 10만원이면 1000배잖아요. 1240, 1200배 올라갔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사납게 흔들며 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사납게 흔들며 가죠. 들어눌러. 근데 이게 언제 와요? 나라가 위험할 때 오는 거예요. 경기가 어려울 때 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부자 되는 기회는 어디? 이 골짜기에서 모험하는 사람이 부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건 용기야. 부자가 되고 못한 것들은 다 용기가 없는 것들이야. 위험하고 남들이 해서는 안 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낸 사람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적은 거예요. 지금 이제 윤석열 때문에 나자가 시끄럽고 이러면 또 굉장히 지수가 조정하고 하면 힘들지. 그거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해. 지나보면은 그런 것도 다 생각하지 말고 주가가 많이 조정했을 때 100배 주식을 찾아 주식 다 공부할 것도 없어. 법빛도 돈을 많이 만들고 보는 거면 이제 미국장도 이제 조정이 오면 한국에도 조정이 와. 그러니까 미리미리 알아서 현금도 조금 남겨놓고. 우리나라가 바닥이라는 것은 서학개미가 지능순이라는 거 영원히 가는 시장은 없거든. 증시 회전율 역사상 최저점. 원래 바닥은 거래량이 없어. 원래 바닥에서는 조정이 세게 와야 돼요. 그리고 허리가 끊어지는 조정이 와야 돼요. 그리고 네 생각을 버려야 돼요. 올해 코스피 상장 주식 회전율은 187%. 최고의 지금 뭐랄까 거래가 안 되고 다 버리고 간 거예요. 나는 주식 투자로 250만 불을 벌었다. 니콜라스 다비스가 지은 책의 한 구절 읽겠습니다. 주가 변동이란 결코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미리 정해진 방향으로 상승 또는 하락하며 일단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한동안 그 방향으로 계속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정해진 방향으로 가면서도 주가는
일정한 틀 안에서 움직임을 반복하는데 나는 이러한 틀을 박스라고 불렀다. 주가는 저점과 고점 사이에서 일관성 있게 진동하며 박스 모양 또는 하나의 틀 모양을 형성한다.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나 훨씬 더 높은 범위로 이동하면 이 주식을 매수한다. 즉 주가가 상승 추세일 때만 매수한다. 그 박스 이론에서 설명하는 게 이런 거야. 박스를 돌파할 때 매수해서 장기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한양행 같은 것도 그렇죠. 유한양행 같은 것도 박스를 돌파할 때 사서 나가는 건데, 모든 악재는 여러분 기회예요. 기회. 싸게 살, 주가를 싸게 살 기회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좀 장이 빨갛잖아요. 그런데 요새같이 어려운데 주가가 빵빵하다. 박스를 돌파하면 매수한다는 거예요. 박스 돌파하면 매수한다. 박스를 돌파하면 매수한다. 손 안 나가죠, 여러분. 리포조선이라든지 현대중공업 뭐 이런 거, 하나에어로스페이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 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주가는 원래 그래요.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그런다고 보면, 이 보면은 실적이 좋았다 나빴다 그러잖아. 지금 장이 나쁜데도 많이 깎아 먹었는데도 한 6억 정도 벌었네, 이 계좌는. 이게 뭐 한 20억 정도 벌었던 계좌 같은데 많이 벌었었는데. 코스닥도 지독한 바닥이지. 근데 코스닥의 바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스닥의 어떤 종목이 바닥이냐 중요한 거지. 주가는 세력이 올려서 파는 거예요. 이 종목 다 분석해 봐야 돼요. 정말 종목은 이 종목 분석을 많이 하면서 오늘 100배 주식에 대해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고려아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나는 이런 거 90년대부터 연구한 사람이야. 이런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축복 아니냐. 100배 주식을 보는 눈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잘 보면 슈퍼주 오래가는 100배 주식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거 안 따져. 금리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주식을 꾸준히 모아가는 거. 좋은 주식을 그냥 모아서 그냥 오래오래 가는 거예요. 미국의 엔비디아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갔는데 이제 이런 것도 슈퍼주죠. 그렇지만 너무나 인기 있으면 어떻게 쉬어가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쉬어가야 된다는 거지. 많이 올라가면, 월봉에서 너무 올라가면 쉬잖아요. 테슬라 마찬가지예요. 쉬어갈 때가 된 거예요. 12불에서 400불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유한양을 팔아가지고 휴젤 알테오전 사는 건 아니지. 유한양하고 휴젤하고 알테오전하고는 결이 달라, 결이. 유한양은 40년 검증 받은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0배 주식에 대한 공부, 이걸 해야 된다고. 그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보니까 40년 공부하니까 이제 100배 주식이 후보가 보여. 근데 100배 주식 가는 종목들의 습성, 그런 게 보인다고. 목표를 적어야 돼요. 내가 깡통 났을 때 뉴그랜저가 나왔다. 그랜저가 좋아서 그랜저 한다 산다고 사진 갖다 붙여놨더니 우리 애들이 웃었어요. 아빠 깡통 나가지고 한 달에 10만 원도 못 버는데 사진 그 대리점에서 얻어다가 벽에 붙였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웃어버렸어요. 그 환경에서 벗어나는 거는요, 여러분이 책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제 하던 일대로 하시면 안 돼요. 10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10억을 벌어본 사람, 제일 중요한 거는 무에서 유를 만들어 본 사람을 여러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공은 결국 인간관계예요. 평소에 태도가 안 좋으면 돈이 안 붙어요. 결국 성공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도와줘야 성공은. 여러분이 그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 보세요. 결국 사람이 성공을 시키는 거야. 부자가 되려면요, 부자 된 사람에게 꼭 물어야 될 말이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부자가 되죠?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꿈이 있어야 돼. 그 꿈을 찾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 개발이야. 나는 나의 성공이 주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하고 일어났어요? 자기개발 공부하고 일어섰잖아. 코스닥 지난번에 많이 빠지니까 지금 지난번 코로나 때보다 안 빠졌어요. 이렇게 급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코덱스 더블 사면 돼요. 아직 덜 빠졌어. 이게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종목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런데 리먼 사태에도 보면 좋은 종목들은 많이 안 빠졌어요. 좋은 종목들도, 좋은 주식들은 안 빠져요. 코로나 때 안 빠지죠. 제자리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건, 앞으로 대장주들은 안 빠지고 그냥 서 있어요. 극심한 하락장은 쉽게 오지 않는 투자 기회이다. 일생에 몇 차례밖에 오지 않으므로 신중히 대응하고 기회를 잘 포착해야 한다. 저평가됐을 때 매수하고 고평가될 때 매도하는 것은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 버핏도 가치가 과도하게 저평가되어 암전만연할 때 매수하였다. 그래서 투자 기회는 하락장에 비로소 진정으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하락장을 뜨겁게 사랑하고 포용해야 돼. 다만 그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지 모른다. 우량주가 이렇게 조정하면 좋은 거예요. 이게 미국 주식도 보면은 액션모빌 있잖아. 이런 거 많이 빠지니까 어때? 많이 올라가더라고. 이게 시가총액 1위 종목이에요. 많이 빠지면 어떻게? 장이 돌아서니까 코로나 이후에 전고점을 돌파했어요. 우량한 종목들은 많이 빠지면 올라갑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빠진 거 있죠.
우량하면서 많이 빠진 거. 우량하지 않은 건 소용없어요.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많이 빠지니까 올라가잖아요. 네이버 같은 거는 이번에 많이 빠졌어요. 네이버가 100배 주식의 특징이요, 많이 빠지지 않아요.